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저는 오늘 코로나 백신을 제가 비접종하기로 결정한 이유랑 그 다음 백신 패스를 제가 절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총 4가지의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한테 백신 맞지 마세요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자신을 설득한 근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볼 건데요. 기간을 통계 기간을 제가 볼 거예요. 2021년 3월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다들 아시죠? 이때부터 오늘 날짜까지 해가지고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 횟수를 보면 이때 아주 적었다가 조금씩 올라와서 이건 누적이 아니고 그냥 신규예요. 누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아무튼 그날 얼마큼 접종했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총 접종자 수를 보면은 1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75%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접종 2차까지 다 완료하신 분들은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절반이 접종을 했으면 저는 확진자 수가 절반은 아니더라도 유의미하게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웬걸 줄기는커녕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누적 아니고 신규입니다. 누적으로 보면 당연히 늘어나죠. 어쨌든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고요. 지금 10월 2일 신규 확진자 수 현재 2,000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평균은 2,400명이고요. 이렇게 백신 접종 횟수에 따라서 신기하게도 이것도 확진자 수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확진자 수는 늘어도 사망률은 오히려 적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사망률이 적어지겠습니까? 같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때도 처음 접종 시작했을 때랑 접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다시 최근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확진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작용이라는 게 확률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코로나 걸릴 확률이랑 보통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뭐 죽을래 아니면 백신 맞고 부작용 나서 죽을래 아니면 부작용 날래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는 서로 배반 사건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에 걸렸다면 백신을 안 맞는 거고 백신을 맞았다면 코로나에 안 걸려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본 통계에서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성립이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긴 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차치하고 그냥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통계를 내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다 적어왔어요. 이 숫자들의 출처는 질병관리청이고요. 날짜는 9월 30일 기준이에요. 여기 적어놓을게요. 우선 백신 부작용 확률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백신 맞을 확률인 1 곱하기 그 다음에 백신 맞고 나서 부작용이 난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일단 사망은 백신 맞은 후에 사망했다고 신고가 된 경우는 955건입니다. 근데 이게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제가 가만보니까는 기저질환이 있는데 백신을 맞고 사망을 했으면 기저질환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대부분 처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기저질환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을 하면 그건 코로나 사망자가 되고 그래서 좀 약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백신을 맞고 사망할 확률은 0.016%고 백신 맞고 중증에 빠질 확률 여기는 사망도 포함이에요. 중증 안에는
뭐 중증이라는 건 사망 아니면 영구 장애거나 아니면 후유증이 좀 길게 남는 그런 심각한 질환 아니면 아나필락시스 이런 아니면 중환자실 입원 뭐 이 정도의 굉장히 목숨이 위태롭다 싶을 정도의 그런 증상 그런 거 0.17%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부작용 확률을 또 구해봐야 되는데요. 코로나 부작용은 일단 코로나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1이죠. 근데 저는 코로나 지금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1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거기다가 코로나 걸리고 부상이 날 확률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고 부작용 확률은 제가 통계를 못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아무튼 없어서 사망률을 구했어요. 사망할 확률은 좀 높아요. 0.79%입니다. 이게 총 확진자 그리고 지금까지 총 사망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고 제 결론은 저라는 사람은 이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그 근거는 지난 2년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생활습관, 환경이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따라서 걸릴 확률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면역력이 있대요. 이거에는 근데 대부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면역력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감기에도 거의 걸려본 적이 없을 정도거든요. 최근엔. 어렸을 때는 좀 약간 약골이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감기도 정말 안 걸리고 백신을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제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맞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백신 패스죠. 이 백신 패스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백신 패스는 이거예요. 뭐 백신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맞았거나 아니면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가 된 지 6개월 이내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내가 증명서로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 공공장소에 뭐 학교라던가 아니면 심하게는 대중교통이라던가 정말 심하게는 마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선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런 일상적인 그런 공공기관이죠. 이런 일상적인 장소들에 이런 게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비접종자 차별이에요. 백신 패스는 지금 위드 코로나 어쩌다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랑 완전 정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2년 동안 백신 패스 없이 살았어요. 백신 패스 없고 백신도 없고 해도 이런 공공기관, 뭐 학교, 대중교통, 뭐 병원, 이런 병원이나 뭐 공항에서는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일상적으로 그냥 가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곳들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아무런 증명 필요 없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무런 증명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디폴트 값을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만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그대로 하려면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박탈당하는 거죠. 백신 안 맞으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만히 있으면 박탈당하고 내가 백신을 맞아야만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엄청난 차별이죠. 정말 끔찍한 차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백신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백신은 내 근육 안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고 내가 약물을 내가 몸 안에다가 넣겠다고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어느 누가 결정해주는 게 아니죠. 왜냐면 부작용이 나도 어느 누가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거를 이런 제약 때문에 강제로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아니 뭐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받기 싫으면은 맨날 검사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지금 현재 백신 패스가 시행되고 있는 곳에 살고 있어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제 돈 내고 안티젠 검사를 하고 있어요. 안티젠은 PCR보다 좀 싸거든요. 한 6만원, 6, 7만원 정도 하는데 PCR은 한 10만원 넘죠. 근데 이거를 주 2회씩 하는데 거기도 제가 또 코를 쑤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직접 검사 센터에 가서 내가 내 돈을 내고 주 2회씩 코를 쑤신다. 이거는 이거를 뭐 일주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선택지 중에서 사실상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완치가 되거나 이 두 개가 아니라면 이거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큰 의지와 또 이게 내돈내산 할 수 있는 돈과 그런 것들이 모두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왜냐면 완치가 되려면 일단 코로나에 걸려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31만 명 걸렸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에 31만 명이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사실상 백신 패스를 시행한다는 거는 비접종자를 차별하겠다는 얘기고 비접종자를 차별하겠다는 얘기는 강제로 맞아라. 응? 너 맞아라. 이렇게 맞으라고 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백신은 개인의 자유여야지 어느 누가 강제로 맞으라고 한다고 해서 맞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백신 패스를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왜 백신을 안 맞기로 결정했고 왜 백신 패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 끝낼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물론 고생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 제 고민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주 2회 내돈내산 안티젠 검사를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고 만약에 내년 다음 학기에도 지속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엄청 조그맣게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장학금 받는 돈을 전부 다 이 검사에 쓰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백신을 맞는 것보다 그 장학금을 포기하고 다 여기다 써버리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앞으로의 제 할 일 첫 번째,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기. 지금은 백신도 그렇고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항상 결정을 하기 전에는 신중해야 돼요. 항상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는 지켜야 돼요. 네, 결정을 하면은 난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의 결정을 믿고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각자 인생에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저한테 뭐 백신이니 코로나니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제 전공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죠, 항상. 모든 인생을 다 바쳐야죠,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기준에서 이런 쓸데없는 거에 낭비할 시간이 없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쓸데없는 것도 찾아보고 쓸데없는 통계 같은 거 제 기준에서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찾아보고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결정은 다 한 상태고 지키고 지금은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또 제 행복에 집중할 겁니다. 저는 행복, 즐거움, 만족, 뿌듯함 이런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인생을 잘 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여유롭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볼 겁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결국엔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요. 혹시나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꾸준히 올리겠다 이런 말은 안 할게요. 왜냐면 해봤자 못 지킬 것 같아서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생기거나 뭐 기록하고 싶은 게 생기거나 정말 답답하거나 이럴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